네, 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19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근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말 다양한 정책으로 이분들을 예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든든한 보훈 정책 중에 하나인 위탁병원 확대를 통한 근접 의료 강화를 주제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의 황호엽 사무관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패널 이지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이스 제19화 주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병원 지정 확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먼저 이 의료 서비스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보훈병원은 1953년 대구 구호병원에서 시작됐고요. 네. 1953년 저희 6.25 전쟁 직후에 많은 상이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속한 치료와 그분들의 또 재활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전담하기 위한 보훈병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훈병원을 이제 설립하게 됐고요. 네. 지금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6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3년이요. 네, 전쟁 직후에. 그럼 1953년부터 지금까지면은 한 67년 정도의 세월인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67년인데 67년 동안 6개소밖에 없었다는 거는 좀 적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6개의 보훈병원으로는 저희가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적절히 대응하고자 저희가 위탁병원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탁병원 하면 들어는 봤어요. 위탁병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는 봤는데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보호 대상자 특성상 좀 고령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료기관을 쉽게 빠르게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훈병원이 전국에 6개소에 불과하다 보니까 좀 보훈병원이 없거나 또 보훈병원까지 멀리 가셔야 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훈병원 진료를 사실상 이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고령으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불편들이 크시죠.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집 가까운 데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을 저희 지정을 해가지고요. 저희 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병원이 위탁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보훈을 위탁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아셨어요, 지호 씨? 네,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보훈 대상자분들이 거주지 가까운 데서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확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위탁병원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현재 위탁병원은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위탁병원은 1986년도 이제 제주도에서 두 곳을 먼저 지정하면서 지금 시작됐고요. 저희 9월 말, 올해 9월 말 현재 지금 32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네, 전국 시군구당 한 1.4개소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국가유공자분들이 전국에 분산돼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나이도 고령화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위탁병원이 늘기는 하는데 시군별로 따지면은 이제 시군별로 한 2개소가 안 되는 건데 이 수요가 다 감당이 될까요? 지금 보훈 대상자들이 급격하게 고령화되셔가지고요. 15년 대비 19년 진료 대상자들을 보면 한 47만 3천 명이나 아주 많이 늦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병원 수로는 턱없는 실정이죠. 너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부터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필요한 진료과에
자주 쉽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료 거주지 인근에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병원이 확대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지정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2019년 말로 32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년부터 해서 22년까지 3년 동안 320개소를 지금 늘려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00개, 내년 21년도 100개, 그리고 22년에 120개, 그래서 총 320개를 늘려서 22년은 640개소까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이제 640개소가 늘어나면 지금 기준으로 이제 한 2배 정도 위탁병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진료받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위탁병원을 지금까지 진료비 소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저희가 추가 지정을 잠정 중단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평균 연령이 지금 작년으로는 88세, 올해는 벌써 89세시죠.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위탁병원의 확대는 아울러서 또 보훈병원에 쏠리는 의료 수요들을 조금 분산할 수 있는 분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연도 업무 보고 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고 저희가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담아서 이번 정책에 반영을 해야 했습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네. 네, 2배나 늘리는데 2년이면은 가능한가요? 그 위탁병원 지정이 무작정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탁병원이 선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위탁병원의 어떤 지정 현황, 그다음에 보훈 대상자 수, 그다음에 그분들이 얼마나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진료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부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그 객관적인 어떤 자료 분석하에 대상 지역들을 1차적으로 선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또 그분들에게 또 조언도 듣고 또 보훈 관서들과 협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91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네. 위탁병원이 이제 한 600여 개소로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일단 접근성 면에서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편리성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앞서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병원이 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거나 좀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위탁병원을 많이 늘리다 보니 그렇다면 뭐 과잉 진료를 하는 거 아니야? 과다 의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어떤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방문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위탁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과잉 진료, 과다 의료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그런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위탁병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 앞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접근성 면에서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병원이든지 진료 대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예약도 좀 길고. 근데 보훈병원은 이 진료 대기, 진료 적체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좀 법적이나 시스템적으로 뭐 어떤 걸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고령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주로 이제 보훈병을 이용하다 보니 일부 진료 과목에서 적체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 한 대기 수가 한 5.1일 정도 되고요. 뭐 MRI나 초음파나 이런 검사 처방 건수가 많아서 일부 적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진료 적체 과목에 대한 어떤 의료인 수를 좀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약 부도율 관리를 좀 해서 이런 진료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훈병원에 이제 국가 유공자분들이 방문하시면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네네네.
위탁병원도 똑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면 혜택은 동일하고요. 뭐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은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이제 그러면은 진료를 받고 감면 혜택을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 똑같이 창구에서 다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 별도 절차는 필요 없고요. 일단 위탁병원 방문하셔서 본인이 국가보훈 대상자임을 밝히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료 끝나면 감액 조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만 본인이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이나 진료비 측면에서는 뭐 절차도 마찬가지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론 참전 용사분들 진료비 감면율이 90%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맞나요? 네. 저희 참전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 저희 감면율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60% 혜택 보시던 거를 90%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위탁병원 가시면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저희가 보온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국가 유공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겠어요. 덜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위탁병원 확대 정책 추진 2, 3년 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항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위탁병원을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2배를 늘릴 예정인데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지역별 이런 위탁병원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훈병원하고 위탁병원 간에서 서로 간의 진료 그 협력 체계를 저희가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국가 유공자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병원 지정 확대 정말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 정책 담당자로서 이제 이런 일들 하면서 뿌듯한 순간 정말 많으실 것 같고 또 아쉬운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위탁병원이 일부 없던 지역도 있었고요. 또 있기는 하는데도 한 개소밖에 없어서 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령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의료 이용을 못 하시고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좀 발생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병원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의료 소외 지역도 일부 해소하고 또 그런 고령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참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 정책 입안자로서 정말 참 뿌듯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위탁병원을 가시게 되면 이제 진료비는 지원이 되지만 약제비가 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반영시키고자 기획재정부나 좀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위탁병원 지정 확대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오늘 시민 패널 굉장히 좀 청년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 오늘 이지호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한 위탁병원이 확대된다는 든든한 소식에 아주 저도 든든해졌고요. 앞으로도 위탁병원 확대에 대한 좋은 소식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훈의료과의 황우엽 사무관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좀 자부심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준비해 온 거 오늘 좀 잘 전달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도 보훈 대상자들의 어떤 의료 복지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할 거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정책을 또 입안을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집중하다 보면 정작 이런 좋은 정책들을 국민들께 알릴 기회가 없었고 근데 이번 이런 보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정책 홍보 기회들도 갖게 되고 그래서 저희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 유공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도 꾸준히 개선하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걸 좀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탁병원 지정 확대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다양한 정보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우엽 사무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민 패널 이지원 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또 써주실 거죠? 많은 시청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이스, 다음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